트럼프 대통령을 초대해 극진히 대접했던 아베 총리는 그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상의한 후 세계 정세의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며 이란으로 향했습니다. 출발을 앞두고 중동의 지도자들과 통화했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하고도 통화하는 등 중재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한 채 해결사의 사명감을 갖고 떠났지만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에게 망신을 당하며 빈손으로 돌아오게 된 것도 모자라 오만해에서 유조선이 피격당하는 사건까지 발생하며 미국과 이란의 관계를 개선시키러 갔다가 오히려 전운이 감도는 상황의 중심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파란나비입니다. 아베 총리를 만난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아베 총리의 면전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아베 총리가 미국은 이란의 정권 교체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자 하산 로하니 대통령은 거짓말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해 중재 중인 아베 총리를 당황스럽게 만든 것입니다. 아베 총리의 메신저 외교가 실패할 것을 감지한 일본은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아베 총리의 이란 방문이 미국과의 중재를 의도한 것이 아니라고 진화에 나서는 한편 회담 성과에 대해 매우 의미 있는 의견 교환이었다고 평가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빈손 외교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세계 원유의 3분의 1이 지나는 길목인 호르무즈 해협 인근의 오만해에서 두 척의 유조선이 피격당한 것입니다. 한 척은 일본의 코쿠카 산업이 빌린 선박이고 나머지 한 척도 노르웨이 소속이긴 하지만 일본과 관계 있는 수송을 진행 중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이에 일본은 공격 주체가 일본 선박인 줄 모르고 공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들이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하는 내용에 따르면 해당 선박이 파나마 선적이라서 일장기를 달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의 이유는 일본 선박인 줄 알고 표적 공격한 것이라면 주체가 누구이든 간에 아베 총리의 중재 외교는 대참사를 겪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은 이란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며 증거를 제시하는 상황이고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을 지목하며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만약 이란의 소행이라면 아베 총리는 중재하러 나섰다가 이란으로부터 완전히 무시당하는 참사를 겪는 일이 되고 반대로 미국의 소행이라면 해당 작전의 중심에 서서 중동의 전운을 감돌게 만들었다는 비난에 직면할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외교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최근 아베 총리는 북한을 향해 조건 없는 대화를 하고 싶다고 밝혔지만 북한으로부터 낯짝이 두껍다는 소리를 들으며 단칼에 거절당했고 최근의 한국 대리기에도 자민당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상황을 반전시킬 카드로 이란행을 택했지만 오히려 꼬일 대로 꼬여버린 상황은 아베 총리의 정치 인생에서도 기억하기 싫은 시간을 남겨주게 됐습니다. 오늘 파란나비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